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김동률 씨가 부르는 아이처럼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는 물론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이 아이 생활 아니 내년이 되면 정말 성인이 되시겠네요. 여러분이 내년에 성인이 되실 일은, 대학에 갈 일은 정말 축복받을 만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건 참 사실은 슬픈 일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다가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해나가야, 자기의 일 그리고 자기의 미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하니까 성인이 된다는 일은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고 째째하고 못되고 그런 성인 아니라 아주 멋진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막 이어보기 하는데, 거기 그 4명의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 찌질한 어른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꼭 멋진 성인이 되라고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시험 다 끝나고 보셔야 하는 거 아시죠? 예.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 13번째 시간이 되고, 13번째 시간이래요. 2번째 시간이 되고, 입법과정과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77쪽에 보면 13번째 주제로 입법과정과 입법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죠? 찌질한 어른인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 헌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 가운데 기본권은 100% 출제된다고 공부하셔야 됐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이한 한 4문제 정도였으면 충분히 최종 점검이 됐다고 선생님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 입법과정과 입법부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최종 점검을 할 건데, 사실은 이 국회 부분은 1시간 만에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개념 정리 충분히 하셨고 정말 충분히 암기하셨다는 전제하에 1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 국회 부분을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7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베이직의 포인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국회를 3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입법 과정과 입법 권한 하는 그 부분은 출제확률 100%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죠.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젠 더 이상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진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권한, 재정 권한, 국정 통제 권한, 그리고 국가기관 구성 권한 해서 이 4가지 권한, 모조리 정말 한두 문제 정도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조리 국회의 권한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조직, 본회의,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단하게 보겠고, 그리고 회의 운영의 원칙, 여러분 아시죠? 회의 공개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리고 회기 계속의 원칙 등 그런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 봤어요. 국회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 조직과 운영. 국회의 조직과 운영이 기존에 기출된 평가원 문제를 보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단독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국가 통치기구와 섞어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권한이 나올 때 이렇게 섞어서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국회의 권한이 되고요. 그리고 3번째 보면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별표고요. 이 부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입법과정과 입법부, 즉 국회 하는 이 시간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국회의 권한. 두 번째 뭐라고요? 국회의 조직과 운영. 3번째 의회주의의 위기. 3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77페이지 아래 보면 왜 기출이 중요할까 해서 선생님이 암기 물음표 했잖아요. 단순 암기는 물론 안 되죠. 하지만 이해한 후에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10명을 5명으로, 15명을 20명으로, 과반수를 3분의 2로 이런 식으로 막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비교해서 물음표 이렇게 써놨죠. 어떻게 비교하셔야 되냐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지금 비교가 바로 머릿속에 되시나요?
안 되면 다시 개념 강의 가고 수능 특강 가서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임시회와 정기국회, 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또 일반 의결 정족수와 특별 의결 정족수, 또 동의, 승인, 또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 또 입법 과정과 헌법 개정 과정. 어때요? 이게 두 개씩 비교해야 할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진짜 그 최종 점검 1, 2강에 배치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지금 1, 2강 나왔으니까 지금 막 의욕 불타오를 때 확실하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 77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 국회 권한 관련된 문제부터 풀이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국회의 권한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가다 사례 및 관련된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권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 한미 FTA 체결에 관한 비준안 해서 가나 지금 다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 국회의 권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권한을 크게 몇 가지로 했다고요? 그렇죠.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 감시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 이렇게 4가지 나눴습니다. 뼈대가 세워져요? 네, 세워져요. 볼게요. 수능 완성 92쪽에 8번 문제 변형한 것.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이렇게 해서 통과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는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나온 겁니다.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건 동의 안 해주면 임명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한미 FTA 여기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조약이죠.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동의 통과되었다. 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권한이죠? 여러분, 조약이 체결돼서 나중에 그 조약이 이제 그 비준서를 교환하고 나면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조약과 관련된 비준 동의안의 체결은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가, 나 모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두 다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 어떻게 되는데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 부대에 대한 파병을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의해 준 거죠. 동의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것에 대한 동의란 거냐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이걸 결정하지 않도록 동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시 통제 권한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파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물어봐서 대표기관이 그래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는 아니죠. 그래 이걸 허락해 주겠어. 아니야. 이렇게 동의권을 행사한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 부결되어도 가 뭐였죠?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여기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 여기 대법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대법원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임명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역시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명할 수 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뭐였어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 동의권 행사였죠?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한다.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세 번째, 나를 통해서 한미 FTA는 즉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아니죠. 비준 동의해줬으면 이제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이제 이 조약 체결이 비준을 하고 그리고 효력을 발생시키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건 즉시 여기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었다고 해서 즉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낸다? 틀렸죠. 비준
동의안만 처리한 겁니다. 비준을 해야죠. 그 다음에 비준 누가 하는 건데요? 최종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이 해야죠.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에서 행사된 권한은 바로 이 권한은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에 대한 파병 외국에 대한 파병이네요. 파병을 연장해달라는 정부의 요청. 여러분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가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보세요.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라는 반의 대표로서 가지는 권한. 그래서 행정부 지휘 감독 권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원 임면에 관한 권한. 그리고 뭐 있었어요? 예, 국군 통수권.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이거 국군 통수권 아니에요? 이거 국군 통수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 수반 권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로서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외국에 대해서 파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행정부의 나 대표야. 그것으로서 행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대표로서 외국에 대해서 그래 파병을 해주겠어.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한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렸죠. 5번 가 나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여기까지 맞네요.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죠. 그럼 잘 아셨죠? 보세요. 이 문제 보면서 국회의 권한 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 물어봐요. 선생님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푸는데 너무 잘 풀려요. 이거 실제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 문제 풀고 답 맞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 다 모두 국회의 권한이구나. 가에 나와 있던 건 헌법기관 구성권이고 나에 나와 있던 건 입법 권한이고 세 번째는 국정감시 통제 권한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파병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은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행하는 것이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 그리고 가나 모두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국회의 권한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수능 특강 133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다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들어가죠? 나라 정치를 감사하고 조사한대요. 이거 뭐에 들어갈까요? 어떤 권한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국정감시 통제 권한에 들어가죠. 나라 정치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국정감사하고 1년에 한 번 정기국회 기간에 다 불러다가 감사하고요. 또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나왔어요. 또 나와볼게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나라정치 감시 통제 권한에 들어가죠. 저 장관 말이죠.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보고 풀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 자 보세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합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국회를 열어서 되셨죠? 또 보세요. 여기 해임 건의. 저 장관 잘라주세요. 저 국무총리 잘라주세요. 하는 거랑 탄핵 조치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합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할게요.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뭐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죠. 이런 기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해임 건의는 어떤 때냐면요. 저 사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거 아닌데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기는요,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차이가 있죠. 또 하나, 해임 건의에도 대통령이 무슨 소리 잘하는구만 해서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하면요, 일단 직무가 정지됩니다. 어떤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 딱 됐다 그러면 직무가 딱 정지돼요. 해임 건의하면요, 계속합니다. 물론 정치적 압력의 수단은 되지만. 되셨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특정 사안만 대상으로 한다. 맞아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틀렸죠? 어디가? 모두. 그렇죠? 여기 특정 사안은 국정조사만. 그렇죠. 2번, 가의 결과 비리나 직무상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자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의 해당자를 해임시킵니까? 그건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해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에서 건의할 수는 있겠죠.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틀렸죠? 3번. 나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인사권, 해임해야 되네가 아니라고요. 압력의 수단일 뿐 그대로 계속 시켜도 됩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4번. 다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둘의 차이점입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보겠습니다. 다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 과반수.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외우셔야 되죠. 제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무수히 많이 반복했으니까. 무수히 많이. 네, 진짜.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도 반복이 답이에요. 보통 정치나 일반 사회 과목, 사회문화, 정치 이런 거 선택하는 학생들이 암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암기 안 해도 제시문을 보면서 이렇게 엮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1등급 고득점 맞고 싶으면 이런 문제 그냥 엮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또 강의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문제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수능 특강 134쪽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 꼭 알아야 되는 이 절차. 지금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국정감시 통제 권한, 입법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 다 봤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국정감시 통제 권한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절차 나와 있습니다. 수능 특강 134쪽의 1번 문제 변형이에요.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0명. 정부 제출할 수 있어요. 의원 내각 제정 요소. 됐죠?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합니다. 가운데 뭐 있어요? 상임위원회.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학급 부서와 같다. 효율성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본회의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의결할 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 어떻게 해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보여줘야죠. 우리가 얼마나 이걸 만들고 싶은지 보여줘야죠. 그래서 재의결 정족수는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좀 많은 사람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재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과정 국회의원, 정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머물러져 있으면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권상정. 이때는 여야가 막 대립이 극에 달할 때예요. 이 순리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딱 본회의에 붙여버리면 여야 대립이 막 극에 달할 때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여기는 빠졌지만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법률 용어 한번 보셨어요? 진짜 어렵죠. 막 진짜 어렵게 써 있잖아요.
그게 법다운 용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통과하면 이 법제사법위원회 그 전문가 의원들이 딱 보면서 정말 법다운 용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본회의에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법률안 제정 개정 과정이 되고, 이 나는 뭐예요? 나는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헌법 개정 과정.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예,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널리 알려요.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 널리 알려야 됩니다. 왜요? 헌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알려요? 대통령이 알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죠. 이 과정 역시 반드시 잘 아셔야 되죠. 여기 아셔야 되는 건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1번, 가에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는 폐기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2번, 가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이 거부권이죠. 이 거부권은 대통령제에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죠. 원래 입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건데, 의회에서 하는 건데, 여기 정부가 이걸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의원내각제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가에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기억 어디 있나요? 여기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 언제 정기국회를 열고 언제 뭘 할지 막 그런 의사 일정을 짜기 위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중요한 협의 기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교섭단체죠, 여러분. 그래서 교섭단체의 지위는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고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속 의원을 20명 이상 둔 정당 혹은 모임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 20명들끼리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 중요한 의사 일정 이런 것들을 짜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죠. 다음, 나에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왜요? 헌법 개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5번 볼게요. 나보다는 가가 국민 자치의 이념에 더 충실하다. 국민 자치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겠어. 이거죠. 여러분, 국민 자치 방식이 나타난 건 가하고 나의 중에서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났잖아요. 여기 국민투표. 이게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죠. 그래서 나에서 국민자치 이념에 더 충실한 절차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보면서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 순서 모두 확실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요. 여기 국회 의결할 때는 제적 3분의 2, 국민 투표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다요. 국회의 권한에 관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국회의 권한 4가지. 이거 딱 보니까 어떤 권한이에요? 제출하고요. 국회의장 정부가 시정연설하고요. 뭐 특별위원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출이 되잖아요. 국회의장한테. 그러면 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요만큼 보세요. 이게 상임위원회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지만 그리고 본회의 정부로 갑니다. 똑같잖아요.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본회의, 정부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의결 정족수도 똑같습니다.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한다. 똑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이 제출은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맞죠? 여러분 예산안이 뭐예요? 내년도에 말이죠. 우리 행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돈을 쓸 건데요. 하고 예산을 내는 거예요. 그 예산은 무슨 돈을 가져다 써요? 우리 세금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세금을 쓴다고 다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그거 검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 낭비는 없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산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가 하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계속 과정을 거쳐서 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심의 의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니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 회계연도 뭐라고요? 우리 가계부 쓸 때 언제부터 써요? 1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1일 끝나면 새로운 가계부 펼치죠. 회계연도 개시라고 하는 건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돈 이렇게 쓸 건데요 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줘요. 한 달 전에. 국회의원들 바빠서 장난 아닐걸요? 자, 그래서 언제냐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내도록 합니다. 석 달 전에 내도록 해요. 1월 1일이 되기 석 달 전에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래서 이 국회에 90일 전에 이제 제출을 하면 의장한테 제출을 하면요. 디귿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학급 부서와 같다 그랬죠? 예, 상임위원회가 쫙 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문화관광, 체육 무슨 위원회 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해당 행정부처가 돈을 얼마나 쓴 거지? 예비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에 가서 본회의 의결할 때 법률안 의결 정족수와 같습니다.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여러분 당연하죠. 이건 예산안을 정부가 냈는데 그대로 그래 통과 이렇게 해줄 거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해요? 이건 많이 낭비하는 건데 줄여 이 부분을 좀 증가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예산안 심의죠. 심의 의결이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회의 의결이 바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제출하는 게 9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77쪽, 78쪽에 걸쳐서 국회의 권한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의 권한이 완벽하게 공부가 됐다면 이 네 문제 정말 쉽게 풀이가 됐을 겁니다. 혹시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100%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국회의 조직과 운영입니다. 국회의 권한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이 아니죠. 132쪽, 수능특강 132쪽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셔요.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왔네요. 국회의 조직과 운영 나왔네요. 국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해서는 여러분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그리고 또 임시회, 정기국회, 그리고 국회 회의 원칙 이 정도를 개념 정리하듯이, 용어 정리하듯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 회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회의 원칙 한번 볼게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결됐어요. 그거 아니야. 이번 회의 시간에 그거 아니야. 라고 결정이 났는데 다시 얘기합시다 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게 뭐죠?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의 원칙입니다. 이거 한 이유는요.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은데 한 가지 부결된 걸 가져다가 또 한 번 얘기해봅시다. 또 한 번 얘기해봅시다.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부결된 안건은 다시 토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이제 못한 거예요.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이것까지 순서가 안 와서. 혹시나도. 이래서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대요. 이게 뭐냐면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학급 회의 시간에 반장 뽑고 그리고 소풍 어디로 갈지 두 가지 정하자라고 했는데 반장만 뽑고 소풍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소풍 장소는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괜히 어려운 말로. 그런데 다만 그 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간에 안 하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 반이 다 끝났어요. 예, 반이 이제 다 학년이 끝났어요. 소풍 장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필요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 회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구나. 정리. 1번. 가는 소수파에 의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한다. 그렇죠. 여러분 일사부재의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소수만이 그것을 그거대로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소수가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계속 얘기해보자 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2번. 나는 보세요. 회기 계속의 원칙. 이것은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의 증가를 막는다. 틀렸죠, 여러분. 그럼 계류가 남아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회의 시간에 반장 선거랑 그 다음에 소풍지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 시간은 체육대회에 관련돼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의 시간에 반장 선거만 하고 여러분 소풍 장소는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회의 시간에 이게 넘어가죠. 그러면 계류대에서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남겨져 있는 게.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넘어온 반장 선거도 있고. 여러분 회기 계속의 원칙이 존재하면 국회에 남아있는 미처리 안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막는다가 아니라 미처리 법안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나는 의안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회의 시간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없애버리면 다음 회의 시간에 또 국회의원 10명 이상으로 막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효율성을 막아주는. 그래서 맞죠. 번거로움을 줄여주죠. 계속 다음 회의 시간에 자동으로 계속하니까 다시 제출할 번거로움을 줄여주죠. 맞습니다. 4번. 다는 공개하니까 국민이 봐라. 공정성, 민주성. 그렇죠.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5번. 다는 국민의 의정 감시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죠. 공개하니까 누가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볼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문제 보고 수능 특강 132쪽 4번 문제 변형한 이 문제 국회의 회의 원칙 3가지 일사부재의 회기 계속, 회의 공개 끝. 네. 다음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 92쪽에 7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셔요.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국회의원의 특권 나왔습니다. 특권 하고 나왔죠? 특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하세요? 그렇죠. 2가지입니다. 뭐냐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이 2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라는 특권이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떤 누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붙들려가면 무서워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가 없죠.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잡혀간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무서워서 정말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면책특권이죠. 또 여러분 국회의원을 체포의 주체는 누구냐면 행정부에서 체포하는 건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계속 어떻다고 해서 계속 체포를 해가면 국회의원이 무서워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당당하게 막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주어지는 권한들이에요. 특권들이에요.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992년 9월이었어요. 대법원이 이 A 의원이 뭐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냐면 대한민국의 국시가 뭐냐면 국가 이념입니다. 이 국회의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통일이 중요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디에 주목을 한 거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반공이 아니다. 반공이 아니라고?
공산주의에 너 반대하지 않는 거야?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라고 이렇게 체포를 했었던 겁니다. 당시에, 예전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1992년 9월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내용을 말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책임을 물어서 잡아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나와볼게요.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를 보고하고 그리고 이 시간 내에 표결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체포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럼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인정된 특권이 뭐죠? 면책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제한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면책특권은 정말 국회의원이 제한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에서 A 의원이 임기 만료 후에는 임기가 다 끝난 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만 면책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잡아간다 그러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특권은 현행 범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정말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럼 체포해야죠. 현행 범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특권에서. 맞아요. 4번. 나에 나타난 특권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 보호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탄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료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 아니면 일부러 임시회를 여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방탄국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죠. 이런 특권을 줘야 되는 거냐, 뭐 그러면서 찬반 그런 의견들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5번.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나의 절차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기 중이 아니면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회의에 관련된 원칙이었습니다. 일사부재의 회기 계속의 원칙, 그리고 회의 공개의 원칙. 두 번째 문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혹시라도 하나의 미심쩍음이라도 있다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국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네, 이겁니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능 완성 93페이지 10번 문제예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인 A 의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뉴스나 신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정치를 배워서. 임시국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뭐예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게 부여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 중에서 특히 행정부가 요청한 일반 사면. 여러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죠. 차이는 뭐예요? 특별 사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보셨죠. 정말 유명한 대기업 총수를 특별 사면한다 이런 거예요. 이 특별 사면이고요.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면은요. 일반 사면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전체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의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에서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국정감사한다. 예산안 심의한다. 그러면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 1년에 한 번 열리죠. 9월에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정기국회 열렸다. 그러면 국정감사하는 거고 예산안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임시국회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이 임시국회는 제적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다. 맞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디귿. 니은의 구성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리을. 디귿을 일반 사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렸죠? 선생님 뭐라고 썼습니까? 동의입니다. 동의. 동의랑 승인의 차이점은요?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동의는요? 사면하기 전에 해도 될까? 동의입니다. 승인은요? 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했거든? 해줄래? 허락해줄래? 이게 승인입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 사후 승인입니다. 승인은 어떤 때예요? 따라서 긴급한 상황일 때. 너무나 긴급한 상황일 때, 국회를 소집해서 허락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국회가 지금 긴급명령을 했거든? 승인해 줄래?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지금 7문제 지금 보면서 7문제 봤지만 7문제 안에 국회에 대한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동의, 승인, 정말 정기국회, 임시국회, 탄핵소추, 해임건의 안 본 게 없어요. 거의 모든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81페이지, 82페이지에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있죠?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마인드맵으로 쫙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면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안 나오는 거. 예, 나오죠.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문제를 싫지 않았습니다. 유형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의회주의의 위기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9월에 나올 수도 있고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의회주의의 위기 주제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나올 때 연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문제는 수능 특강 34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50년대만 해도 입법부가 영향력이 이렇게 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와서는 행정부가 70의 영향력이고 입법부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뭐예요? 행정부 비대화 또는 의회주의의 위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을 추론해봐라 그런 문제였어요. 의회주의의 위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의회주의의 위기가 나타났다. 행정부가 비대화되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됐더니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냐면 보십시오. 보세요.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수치가 바뀌었죠. 여기 입법부 70이고 여기 보시면 입법부가 30이었다 10으로 정말 의회주의 약화를 막 보여주려고. 그리고 행정부가 70으로 됐습니다. 1950년, 2000년. 그리고 이 의회주의의 위기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아래 이것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의회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하고 의원도 법률안을 제출하는데 보세요. 보니까 2000년 가보세요. 정부가 훨씬 더 많이 제출하고 훨씬 더 많이 법을 잘 만들어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의회가 입법부라고 불리는데 국회가 법률안을 더 못 만들어요. 아, 의회주의의 위기구나.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연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풀어보면서 아마 당시에 연계를 느낀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마무리하시면서요. 연계교재 아주 유심히 보시면서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개념을 명확히 아시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문제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마무리할수록 끝으로 올수록 막 이렇게 흐지부지 막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막 빨리빨리 막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돼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는 아주 지엽적인 주제에 막 매몰이 돼가지고 막 그걸 파고드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진짜 처음에 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개념에 충실하시는 거 그리고 차근차근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국회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 행정부와 사법부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